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입지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항공에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1차 산업에 미치는 피해와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했던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 서비스의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되지만 75%만 감면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24시간 동안 전동 휠체어를 입으로 조종하면서 제주도를 일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에 대한 주민 반발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가 주민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심해도 입지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 속한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현지의 반대 분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주민 반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와 활주로 위치를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30여 가지를 전달했고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밀한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도 입지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지금 기존 공항으로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되는데 저희 국토부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보상 절차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빨라야 2년 뒤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상 관계는 아시다시피 실시계획이 이제 한 3, 4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실시계획 후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2공항 부지가 내륙으로 변경되면서 소음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2공항 건설 입지 선정 과정이 대한항공과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신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공항 연구 용역을 주도한 한국항공대 이사진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가족들이라며 제주도가 진상조사를 한 뒤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제2공항 입지가 대한항공의 정석 비행장과 공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해안형에서 내륙형으로 변경돼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FTA 타결 1년 만에 국회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가장 낮은 수준의 FTA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1차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영 기자가 먼저 한중 FTA로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수확한 콩과 감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농민들.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에 제주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썩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상황에서 FTA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한중 FTA 비준 철회와 농산물 가격 보장을 요구했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울부짖지 않으면 누가 울부짖어 주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산 농산물은 이미 재래시장까지 점령한 상황. 국산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격이 첫째는 싸고 또 업소 같은 데는 단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업소에서 많이 찾아가고.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당장은 제외됐지만
20년 안에 전체 64%가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시장 개방으로 가공용 콩과 감자, 고구마 등은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관세 인하로 문화 배추도 피해를 입게 됐고 감귤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산 오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되면 감귤뿐만이 아니라 그 딸기나 토마토 같은 이런 품목들의 수요를 상당히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산 열대 과일의 관세 철폐로 인해서 그 제주 감귤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FTA 기금을 지원받아 한라봉 비닐하우스를 지은 김진관 씨.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7천만 원을 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하다 보니 빚을 갚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4천 원 선 예상해가지고 몇 년 딱 계산했다가 뭐 3천 원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좀 늦어지고. FTA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융자를 받거나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농가 빚은 늘어나고 이득은 시설업체가 챙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동안 조성된다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역시 FTA 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될 경우 농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게 됩니다. FTA 기금과 그다음 도비 지원이 현실에 맞게 확대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꼭 면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도 이 기금을 통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전해준다는 반농업 직불금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5만 원씩 인상되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혜택은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수매를 확대하고 가격 보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작자에게 직접 지원돼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치권이 일단 감면 혜택을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 사계절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제주의 골프장. 이용료도 다른 지방보다 낮아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이용료에 붙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골프 그랜피는 한 3, 4만 원 정도 육지보다 사고 날씨도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개별 소비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 결국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벌여 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대신 75%만 감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골프장 이용료에는 1인당 3,000원의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골프업계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시 2년 뒤에를 우리가 대비해서 많은 대책을 만들고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업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개별 소비세 감면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제주도 교육청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76억 원을 증액하고 정규직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2개월분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등 49억 원을 삭감하고 농로와 과수원 정비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심사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결정하고
김방훈 예정자에게 재산과 정치 이력에 대한 자료와 함께 신화역사공원과 제2공항, 휴양용 주거단지와 중산간 난개발 등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장에는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뇌병변장애 1급 중증 장애인인 최창현 씨가 24시간 동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를 일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제주시 용도함을 출발해 24시간 동안 253km를 달렸고 오늘 오전 10시에 서귀포시 걸매 생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배터리 불량으로 당초 목표였던 281km 완주에는 실패했지만 손이 아닌 입으로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면서 세운 새로운 기록인 만큼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강풍과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나 비가 오면서 모레 새벽까지 산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고 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내일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강창수 전 도의원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제주시 갑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수 전 의원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3명의 국회의원이 협력해야 1%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50대의 젊은 도지사를 선택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53살 정모 씨가 공사 차량에 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항의해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민 5명을 적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